자, 9번 갑니다. 갑신정변 이후 국내의 정세로서 옳지 않은 거.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나요? 1894년 10월. 음력 기준이야. 자, 그러면 1894년 10월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그래가지고 왜 러시아 공사는 베베를 그지? 오목을 베베 꼬아가면서 그냥 고종한테 전화 가시죠. 베베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일으켰던 일본 공사 이름 뭐라 그랬어요? 미우라 미워 죽겠는 새끼 미우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부영사 부들러인데 전쟁을 꽤 싫어하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안 된다. 한반도는 중립화. 그래서 부들러예요 중립화. 1885년. 이거 1884년이네요. 갑신정변. 누가 94년 썼어? 84년이죠. 1885년. 이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중립화론을 제시한 건 1885년 1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문도 사건은 1885년 3월에 터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일준이 귀국을 한 뒤에 1885년 11월, 12월 이 무렵에 이제 고종한테 다시 또 조선 중립화를 올리고, 거문도 사건은 무려 3년 동안 계속돼요. 1885년 3월부터 1887년까지. 그 직전에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합니다. 근데 뭐 달까지 안 하시더라도 1884년 10월 이후 맞아요. 자, 러시아 남하 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 85년부터 87년까지 받고, 거문도는 어디 있느냐? 이게 또 은근히 뭐 이 지역 수험생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은근히 이제 다른 지역 수험생들은 거제도, 거문도 이걸 또 되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거제도는 경상도 쪽에 있고 거문도는 여수 쪽에 있어요. 전라남도 쪽. 거기 있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이네.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 언제입니까? 그러면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뭐? 이모군란. 이모군란 언제 터져? 82년 6월, 1882년. 그러고 난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 언제 맺어져? 8월 23일. 음력 기준. 1881년 8월 23일. 근데 이거 맺어지기 한 달 전, 그 전달, 7월 17일 날, 일본하고 재물포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일수, 조규브록 소계약을 먼저 7월 17일 날 하고, 그 다음 달인 8월 23일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82년 8월 23일이니까 갑신정변 이후가 아닌 이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날짜 정확하게 암기 안 하셔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계기가 됐던 사건은 이모군란이다. 188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4번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됐다. 텐진조약도 갑신정변 후속조약이잖아. 그래서 이 텐진조약도 85년에 맺어져요. 84년 갑신정변 터진 다음에 85년 5월인가 뭐 7월인가 뭐 그렇게 해서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후가 돼. 정답은 3번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정답 3번이고, 자, 10번 문제. 드디어 그 문제의 독도 문제가 되겠어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할 근거로 뭐 이렇게 짝지 않는 거야. 지난주에 그냥 직전 특강할 때 그 독도 그치? 서브노트 부분에 독도 부분을 확인하니 뺐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 독도 부분만 따지면서 한번 봐라. 뭐 이런 얘기만 딱 하고. 그냥 요거까지 딱 해줬으면 그냥 오늘 안 왔을지도 몰라. 나 바로 그냥 학원 앞에 자리 펴고 돗자리 펴고 막 방울 흔들어가면서 그치? 시험 점수가 나빠. 이리 와서 점을 봐. 막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신은 안 내리겠다. 예술적이기 때문에 신은 안 내릴 거예요. 자, 이범률은 누굽니까? 1902년 간도관리사무소를 개설했을 때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범률은 지금 간도 지역과 관련되시는 분이야. 간도관리사무소 해가지고 사무사지 간도관리사. 그러니까 이범률 딱 보시면 일단 독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일단 추론을 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주시청 합기 이게 문제인데, 은주시청 합기는 어떤 문서냐? 요거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해석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은주시청 합기에 독도 얘기가 나와요. 울릉도 독도 얘기가.
근데 은주시청 합기 국대기 편에 울릉도 독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대기 내용을 가지고 일본은 당시 이제 은주시청 합기 그러니까 기록이 된 게 이제 언제냐면은 조선으로 봤을 때 현종 때예요. 17세기 무렵이지. 현종 때 그 17세기 무렵인데 17세기 문서의 은주시청 합기 국대기 내용을 가지고 일본은 독도가 그때부터 자기네가 어로 활동을 한 자기네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울릉도 독도 자체를 은주시청 합기 국대기에서는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게 이제 우리 측 주장이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각기 자기네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범윤이 간도관리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고문은 지금 간도 지역에 대한 보고문이래. 자, 그 다음에 미사협정 너무 잘 아시잖아. 1925년 그치? 6월에 맺었지. 우리 만주의 무장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미야마스하고 그 다음에 만주군발 장조린 사이에 맺은 거죠. 그러니까 독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심한해연 고시 제40호 이건 1905년 2월에 일본 놈들이 독도를 갖다가 러일전쟁 도중에 불법적으로 지들 영토로 선포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3번은 아예 답이 되기 어려워. 자,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저거는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침략 가능성 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교역에서 이제 일본이 알아야 될 정보가 무엇인가 요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그 일종의 정보원격에 해당하는 관리들을 파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쓴 보고서예요. 요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사람들이 썼던 그 글 보고서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안 나와요. 어쨌든 시말 내탐서인데 그 다음이 문제지. 어윤중 서북경략사. 조선 전국을 놓고 서북 지역이면 어디냐? 독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서북 지역이면 평안도 지역. 그치? 그러니까 평안도 그 압록강 쪽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압록강 쪽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조사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서북경략사이다. 요것도 당연히 읽어보시고 이제 답을 쳐내셔야 돼요.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걸로 나와가지고 참 수험생들이 난감하셨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답이 아닌 것들을 쳐나가시면, 이렇게 이제 쳐나가시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는 문제이긴 해. 이게 1900년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할 지역에다가 독도를 명기했던 그 대한제국 칙령이 제41호 칙령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칙령 번호로 딱 줬기 때문에, 그치? 이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1900년에, 대한제국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 영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 지역에 독도를 분명히 표기해 놓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접양지도가 나와요. 삼국 접양지도는 저것도 이제 17세기에 일본의 실학자 한 사람이 이제 그려놓은 지도인데 그 실학자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야시 시에이라는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785년에 삼국 통남 도설이라는 책을 써요. 그 삼국 통남 도설의 부록으로 딸려 있는 지도. 그게 삼국 접양지도. 여기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조선이에요. 여기가 우리 조선이고 이쪽이 아마 여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기네 일본.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중국 쪽이 돼. 요동하고 중국, 여진, 그 조선, 일본인데 일본, 조선 지금 색깔 표시된 거 이렇게 돼 있지. 여진. 그래서 삼국 접양지도. 그 사이에 울릉도 독도가 보여. 색깔을 잘 보시면 울릉도 독도는 일본하고 똑같은 색이 아니에요 지금. 조선 영토로 표시가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그 지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옆으로 딱 돌려보시면 조선국 분명히 보이시지?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노란색이죠?
여기 죽도 보이시죠?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울릉도 쪽을 죽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놈들이 막 다케시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독도를 갖다 다케시마 은근슬쩍 이렇게 뚝 끌어넣는데 17, 18세기, 19세기에 다케시마 그러면 울릉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독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 독도 요게 다 조선 영토로 표시가 돼 있고, 그죠? 여진, 조선, 일본 해가지고 이게 삼국 접양지도. 그 하야시 셰이라는 18세기 일본 실학자가 그렸는데 사람 이름은 걱정하지 마. 조금 이따가 이제 해설지 나눠드릴 테니까 해설지에 다 써놨어. 이런 거 책 제목, 뭐 사람 제목 난감해 하실까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다시 보시면 이 2번 문제 요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2번이다. 1번은 왜 안 되느냐? 2번류는 독도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독도에 대한 보고서 그러면은 관련이 있다.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이 독도 쪽을 관할하는 이 동남 제도 저기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죠? 자, 김옥균은 이제 당시 고종황제께서 뭘로 임명을 하시냐면은 이 동남제도 동남제도 관찰사, 그러니까 동남제도 개발할 수 있는 관료로 임명을 해요. 김옥균을. 만약에 관련이 되면 김옥균이 관련이 되고 이범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범윤은 나중에 이제 만주에서 저기까지 합니다. 요 독립군 활동까지. 그래서 이범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3번은 미세 흑정 쳐내셔야 되고 4번은 서북경 약사 쳐내셔야 되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제 김옥균이 임명받은 것이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 경사이래. 좀 이따 해설지 나눠드릴게요. 거기 써놨어.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 경사로 1884년과 갑신정변 직전에 김옥균이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울릉도 독도 쪽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김옥균이어야 돼요.